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이벤트로 양털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가방은 6주 뒤에 소개될 가방이었어요. 제가 양털 가방 3개를 만들었고 이 가방이 가장 예뻤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짠!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가방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방은 빨리 올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서 하루빨리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만드는 거 너무 예뻐요. 맨날 내가 만든 거 보고 내가 예쁘다고 하는데 오늘 거는 정말 예뻐요. 제가 볼 때 이 가방은 인생 가방이에요. 꼭 따라 만드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래전부터 저 양털로 가방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 털 때문에 도저히 손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만들었는데 이 천재가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손바느질해서 정말 멋있는 양털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올해 춥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딱 만들어서 따뜻하게 보내세요. 아니면 이 가방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보세요. 완전 대박 날걸요? 이번에 만들 때 필요한 거는 양털 가죽이랑, 이거는 소가죽인데 소가죽이든 양가죽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있는 거 가져오세요. 그리고 안감 천, 그리고 내경 20mm짜리 디링 고리, 그리고 저거 이름이 뭐예요? 벨트 고리인가요? 뭐 저렇게 생긴 거 어떤 건지 알겠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석도 필요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저 양털은 약 3평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양털이에요. 그런데 양털 가죽은 크기는 작고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은 가죽이에요.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요. 암튼 여러분들이 양털 가죽을 살 때는 제 얘기를 참고해서 사면 됩니다. 이 가방 패턴은 더보기에서 제 블로그 눌러서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되고, 패턴 연결하는 방법은 이 영상 맨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패턴은 간단하죠. 양털 가죽 뒷면에 패턴을 올리고 한번 보세요. 털 있는 부분에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됐으면 음펜으로 패턴의 외곽선을 그려주세요. 폭신폭신해서 그리기는 어려운데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음펜 표시선 바깥으로 종이 테이프를 쭉 붙여주세요.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다 잘라주면 되는데 이 칼이 뭔지 알죠? 도르코 면도 칼이에요. 이 칼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가죽 쪽에서 칼질을 해야 돼요. 털 쪽에서 칼질하면 안 됩니다. 이 칼로 잘라야 털이 덜 손상되고 다 자른 다음에 단면도 예뻐요. 그리고 털 부스러기도 훨씬 적게 나오고 이 칼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잘라주세요. 이런 거는 진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노하우인데 여러분은 제 덕에 이렇게 2개 잘라서 가져오고 종이 테이프는 다 떼어주세요. 그리고 가죽을 막 털고 쥐어뜯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남아있는 잘린 양털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다가 저 양털 다 뽑히면 어떡하냐? 아우,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싸구려 가죽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 뽑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돌돌이로 밀어서 남아있는 털을 좀 정리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털 가방이다 보니까 만드는 동안 내내 털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 예쁜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털을 다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접어요. 그런데 접기 전에 저 부분에 털이 너무 길면 조금 이발을 시켜주세요. 저처럼요. 저 털을 다듬지 않으면 나중에 막 본드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듬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듬든지 말든지. 어쨌든 저 선을 기준으로 선 아랫부분에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이만큼 다시 또 본드 칠해서, 이거 본드 칠할 때 털에 절대 본드 안 묻게 조심해야 돼요. 털에 본드 묻으면 그거는 못 지워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접으면 되는데 이거는 털이라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접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실 털이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잘 접었죠. 당연히 2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시접으로 접은 부분, 요 부분만 가위로 털을 좀 정리했어요.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저 털이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저 부분이 안 이쁠 것 같아서 좀 숱을 쳤어요. 그리고 어쨌든 털을 자르고 나면 저렇게 돌돌이 한 번씩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가죽 2장 다 가져와서 털이 있는 겉면끼리 붙이는데 이 위에 선을 딱 맞춰서 붙여야 돼요. 붙인다는 게 본드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가죽 2장 윗선을 제대로 맞춘 건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으로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윗선을 잘 맞춰줘야 되고 저처럼 집게로 가죽 2장을 잠시 고정시켜 주세요. 이건 털이기 때문에 본드를 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집게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를 꼬매서 가져오세요. 위에 여기는 2번을 걸쳐서 꼬매줘야 돼요. 누군가는 야, 너는 재봉틀로 하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손바느질이야.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손바느질로 해봤어요. 제가 먼저 해보고 되니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손바느질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집게로 집은 상태에서 그리프 찍고 집게 집은 상태에서 꼬매면 돼요. 다 꼬맨 다음에 집게 풀러주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수고 그 이상 가방이 예쁘니까 하세요. 그렇게 바느질 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도 막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대충 하긴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거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 코너 부분, 저 부분 어떻게 꼬매는지 여러분들 일단 알고 있죠? 이렇게 잡아서 꼬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털밥이 좀 많아서 만들기 불편하니까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냥 각자 편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자르기 귀찮으면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꼬매면 돼요. 저쪽에서 지금 꼬매고 있는 거고 다 꼬매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뒤집어 주세요. 뒤집고 나서 보면 바느질한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털이 이렇게 다 물려있죠. 이제 중요한 작업을 해야 돼요. 저 털을 빼줘야 됩니다. 저렇게 생긴 빗이 있어서 저걸로 해봤더니 너무 힘이 없어서 저렇게 생긴 건 안 되고 송곳이 제일 좋더라고요. 송곳으로 털을 좀 빼주세요. 털을 빼고 머리빗으로 좀 빗겨주고 그러면은 훨씬 예뻐집니다. 저거 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저 털을 빼면서 점점 모양이 갖춰지는 걸 보니까 털 빼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털을 다 빼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바느질 선이 거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 뭉탱이로 보일 거예요. 어느 만큼 바느질 경계선이 안 보일 정도까지만 빼줘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내부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겉면에서 털을 어느 정도 다 뺀 다음에 가죽 안쪽에서 정리해야 돼요. 기분에 무슨 미장원 같아요. 머리 잘라주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싹 다 정리했어요. 다 깔끔하게 자른 다음에 돌돌이로 정리하고 다시 뒤집어서 앞에서도 다시 한번 돌돌이로 남아있는 털 좀 정리해주세요. 당분간 털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머리빗으로 이렇게 예쁘게 좀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털이 더 예뻐져요. 이만큼만 만들었는데도 가방이 예뻐서 가슴이 막 콩콩 뛰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해서 겉 가죽은 끝! 그럼 이번에는 디링골이랑 자석이랑 제가 제일 만들기 싫어하는 긴 어깨끈을 만들 거예요. 저는 이번에 두께 1.0짜리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집에 소가죽 있죠? 그거 가져와서 하면 됩니다. 만약 소가죽 없고 양가죽만 있으면 양가죽에 보강제를 넣어서 두께를 맞춰주면 되고요. 디링 고리는 저 패턴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가죽 2개를 잘라오세요.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충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석 만드는 거는 이렇게 가죽 위에 패턴 올리고 사방에 종이 테이프를 뺑 돌면서 붙였어요. 이것도 당연히 2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mm짜리 1자 펀치로 자석이 들어갈 위치를 찍고 이렇게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다 잘랐는데 뭐 이거 뭐 안 잘라도 돼요. 어쨌든 저는 잘랐어요. 이제 자석을 끼우고 자석 다리를 오므려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는 귀찮아서 저 소가죽 뒷면에 어떤 보강 작업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게 너무 흐물딱거리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가죽 뒤에
되도록이면 VXP나 LB 제일 얇은 거 그런 걸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디링고리 뒷면에 저렇게 본드칠하고,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너무 흐물딱거리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좀 튼튼하게 만들려고 본드칠해서 보강 테이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말고 미리 약간 도톰한 보강지를 붙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 디링고리에는 보강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 폭이 좀 얇으니까 보강 테이프를 좀 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저 지저분한 보강 테이프는 정리하고, 자석은 뒷면 여기에 본드칠하고, 저는 얇은 양가죽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얇은 양가죽이 있으면 그걸 쓰면 돼요. 색깔은 상관없어요. 양가죽에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이죠. 만드는 과정은 참 볼품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쁩니다. 이렇게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다 자른 다음에 코너를 쳐도 되는데, 코너를 먼저 펀치로 찍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자르면 더 깔끔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열선이나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바느질 라인 잡아주고 한쪽에 잠깐 놔두고 어깨끈 만들게요. 이 어깨끈의 길이는 크로스로 멜 수 있게 긴 끈 아니고요. 그냥 어깨에 가볍게 멜 수 있는 길이에요. 만약에 크로스로 매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더 길게 하면 됩니다. 저는 긴 줄 만드는 게 싫어서 이 정도 길이가 최선이에요. 저한테는. 패턴을 이어서 저렇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원래는 패턴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기 귀찮으니까 저 패턴 하나로 응용해서 만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죽이 두께가 1.0보다 많이 두껍다면 그거는 만들고 나서 어깨띠가 별로 예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가죽 하나는 패턴하고 길이가 똑같으면 되고, 또 다른 저 가죽 하나는 패턴보다 한 8cm 정도만 더 크면 돼요. 먼저 가죽 하나는 저 패턴하고 똑같은 길이로 잘라요. 그냥 저처럼 자르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쪽 끝을 조금만 피아래 주세요. 또 다른 긴 가죽 가져와서 가죽 위에 패턴 올리고 4cm 들어간 곳에 볼펜으로 표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2cm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표시.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패턴을 맞춰서 올리고 저 자리를 표시해주고 4cm 떨어져서 잘라요. 그리고 2cm 들어간 곳에 또 표시. 이거는 패턴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짧은 가죽 가져와서 끝에서부터 2cm 들어온 곳을 표시. 저쪽도 2cm 들어온 곳을 표시. 긴 줄 가죽 뒷면에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런데 지금 볼펜으로 표시한 저 표시선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드 다 말랐으면 저는 저 보강 테이프 폭이 40mm짜리인데 저걸 붙였어요. 보강 테이프를 붙이고 저 표시선이 잘 안 보이니까 은펜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다 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본드칠하고 이 짧은 가죽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 선에 맞춰서 짧은 가죽을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리고 패턴 크기로 자르면 돼요. 그런데 패턴이 좀 짧으니까 뭐 알아서 길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제 깔끔해졌죠? 그러면 이제 라인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로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전에 이걸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죽이 떨어진 곳은 지금 그리프 찍지 말고 가죽이 붙어 있는 곳까지만 그리프를 뚫으면 돼요. 저처럼 여기야 이렇게 표시하고 뚫으면 좀 쉽겠죠? 저도 여기는 보이는 곳이라 다 그리프 찍어서 손바느질 했어요. 그리고 자석 가죽도 가져와서 전체 다 삥 돌면서 그리프를 뚫어주세요. 어떻게 찍은 영상이 뒤통수 영상밖에 없어가지고 아휴, 건질 게 없어. 나는 분명히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캡처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기리매를 할 건데, 디링고리는 이렇게 양쪽만 기리매만 한 번 아니면 2번, 그리고 자석을 붙인 가죽은 전체적으로 삥 돌면서 기, 후, 후, 기 하면 되고, 어깨끈은 전체적으로 기리매 한번 다 하고. 아니 이거 더빙 뜨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어깨띠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놨네요. 지금 생각났어. 여러분 그 영상 보면서 만들어 오세요. 아, 영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기름에 다 했으면 가져오고 이제 바느질 할게요. 먼저 어깨띠 고리 넣어야 되니까 저기 본드칠해서 어깨띠 고리 넣어서 차곡차곡 붙이죠. 디링 고리에도 본드 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디링 넣고 반으로 접어서 붙여요. 어깨띠 만드는 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거 보고 따라 만드세요. 그러면 어깨띠 만드는 영상은 끝! 짠! 이렇게 해서 부속 다 만들었어요. 어깨띠 완성했고 디링 고리는 이렇게 만들어 오면 되고, 그런데 요거는 자석은 제가 어떻게 바느질 하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요. 이거는 그리프는 다 뚫었지만 여기만 이런 모양으로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부속 만드는 거는 끝! 이번에는 안감 만들게요. 이것도 여러 번 만든 거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앞에서 양털로 겉가죽 만들 때 사용했던 그 패턴을 가져와서 윗부분만 대충 5mm 정도만 패턴을 잘라주세요. 안감을 약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g짜리 부직포 한쪽을 반듯하게 자르고 안감 천 안쪽 면에서 이렇게 붙이죠. 여기가 반듯하게 자른 쪽이에요. 그리고 롤러로 확실하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 선에 딱 맞춰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저 위에 시접 부분이 너무 넓고 지저분하니까 좀 예쁘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저기 접을 만큼 시접 부분을 본드칠해서 안감 2개 만들어야 돼요.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예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안쪽 면에서 패턴을 올리고 볼펜으로 패턴의 외곽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외곽선을 기준으로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다 잘라요. 그러면 이런 모양. 이제 양쪽으로 종이 테이프 하나씩 붙이고 패턴을 올려서 자석이 들어가는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수정하면서 만들었어요. 저렇게 위에다가 10mm 종이 테이프 하나 붙였고요. 패턴을 자석에 맞게 잘랐어요. 패턴을 이만큼 더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올려서 맞췄어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이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안감 쪽은 딱 조만큼만 본드칠하고 가죽은 요 윗부분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그리고 송곳으로 여기 구멍을 뚫고 바깥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쭉 꼬매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랑 여기는 2번씩 꼬매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매듭 짓고 바짝 자르고 저 부분은 한 번 더 본드칠해서 보강 테이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감 양쪽 다 자석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 위치에 잘 붙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잘못 붙였어도 수정하긴 어려워요.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안에 넣어서 안감의 크기를 알아봐야죠. 이것도 제가 전에 되게 자세하게 올린 영상이 있어요. 저의 비법이 들어간 영상입니다. 정말 적금 붙는 심정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쓰네요. 여러분은 그 영상 처음부터 안 봐도 되고요. 17분 14초부터 보면 돼요. 만드는 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만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감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짠! 이런 모습이 되죠. 이제 안감에 디링 고리를 붙여요. 대충 가운데 잘 붙여주면 되고 저 디링 고리가 너무 바깥으로 쑥 나오지 않게만 붙이면 돼요. 당연히 본드칠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드칠을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가 양털을 접은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본드를 어디에 칠하냐 하면은 요 보강 테이프 있는 이 부분에 약 5mm 정도의 폭으로 본드를 칠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만 본드칠을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해서 본드가 저 위에 털 쪽에 묻으면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저 부분을 조금씩 이발도 시켜줬잖아요. 그 이발 시켜준 이유가 지금 본드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죽 안쪽 면에도 전체 뺑 돌면서 조심스럽게 본드칠하고 안감도 너무 끝까지 본드칠 하지 말고 적당히 떨어져서 삥 돌면서 입구 쪽만 본드칠하고 본드를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본드가 다 마르면 양털 가죽의 윗부분을 조금만 살짝 뒤집은 다음에 안감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원래는 안감을 붙일 때 겉가죽하고 똑같은 높이에 붙여요. 그런데 이 양털 가죽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붙이지 말고요. 겉가죽이 털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겉가죽의 끝은 이쯤 될 거예요. 그런데 안감을 이 선에 맞춰서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내려와서 적당한 위치에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감이 이렇게 숨어 있어서 더 예뻐요. 당연히 가죽이랑 안감의 중심 맞춰서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감을 넣어서 잘 붙여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이걸 도대체 어떻게 꼬매느냐? 와, 제가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 생각해내고 나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프를 바깥에서 뚫는 게 아니고요. 안쪽, 즉 안감 쪽에서 그리프를 뚫어요. 그리프는 반드시 가죽 쪽에서 뚫어야 된다는 그 편견을 버리니까 새로운 길이 딱 열리는데 이때 라인 테이프 붙이면 번거로우니까 붙이지 말고 적당히 대충 4mm 정도? 뭐 그 정도 떨어져서 그리프 치면 돼요. 그리프 찍을 때 한 가지 팁은 라인을 삐뚤삐뚤하게 뚫어도 가죽 쪽에서는 절대 몰라요. 물론 안감 쪽에서는 삐뚤빼뚤한 거 금방 알아요. 그래도 뭐 겉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 그리프로 구멍 다 뚫고 또 한 번 돌돌이로 밀어줬어요. 보기만 해도 예쁘니까 자꾸 만지게 되죠.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구멍 잘 뚫었어요. 이번에는 새들 스티치 할게요. 실의 길이는 가방 둘레의 4배. 바느질의 시작은 이 디링 고리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이거 바느질 엄청 쉬워요. 일단 가방 아래 무거운 거 깔고 첫 바늘 땀은 이렇게 통과했죠. 그리고 안감 쪽에서 먼저 바늘을 넣어요. 그리고 바늘을 다 빼지 말고 반만 빼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이 왼쪽 바늘을 타고 들어가면 거기가 구멍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바늘을 빼요. 그러면 털 쪽에서 구멍이 안 보여도 그렇게 바느질하면 너무 쉽게 바느질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새들 스티치고요. 이거 바느질 엄청 쉬워요. 왼쪽에서 바늘 구멍만 보이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금방 바느질합니다. 이렇게 계속 삥 돌면서 바느질하면 돼요. 바느질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더 보여주고 싶지만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바느질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쉽고 편하게 바느질 하세요. 이거 바느질할 때 너무 느슨하게 바느질하지 마세요. 좀 당기면서 해도 좋아요. 이렇게 바느질 다 했어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라인 테이프 안 붙여도 이렇게 예쁘게 바느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느질한 라인이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송곳으로 또 털을 다 빼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빼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바느질 했는지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바느질이 좀 삐뚤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털을 다 송곳으로 빼주세요. 그렇게 털 다 빼고 좀 털을 정리해주면 몸통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생긴 손잡이를 저는 미싱으로 만들어서 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만들어 보세요. 이 손잡이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 거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방법은 좀 황당해요. 비록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결론만 예쁘면 되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만들어 보세요. 일단 양털 가죽 뒷면에 이렇게 생긴 패턴을 올리고 패턴의 외곽선을 은펜으로 다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보강 테이프를 길게 붙이고 이제 은펜 표시대로 양털 가죽을 잘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얘가 좀 털이 자란 방향이 좀 유별나게 희한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털 정리 좀 해주고요. 그리고 저 고리, 저거 이름이 개고리겠죠 뭐. 암튼 저 고리를 끼워요. 그래서 여기랑 본드칠해서 가운데는 지금 본드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저쪽 끝에는 해야죠.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붙여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여기도 접어서 붙여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랑 본드칠해서 접어서 붙이면 되는데 이때 너무 넓게 본드칠하면 안 돼요. 너무 넓게 본드칠하다가 털에 본드가 범벅이 될 수 있으니까 딱 저 정도만 본드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드가 다 마르면 저렇게 접어서 붙여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꼬매면 돼요. 저는 미싱으로 해서 가능했던 거였는데 사실 미싱도 어려웠어요. 이 털이 계속 물려서 미싱으로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싱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송곳으로 구멍을 하나하나 뚫으면서 한 땀씩 꼬매세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촘촘하게 꼬맬 필요는 없고요. 듬성듬성 몇 개만 꼬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침질을 하듯이 듬성듬성 꼬매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라도 만들라고 권하는 이유는 가죽 손잡이보다 털 손잡이가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또 송곳으로 털을 다 빼주면 어디에 바느질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꼭 털을 빼주세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예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쁜데 영상으로 보면은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가죽끈을 달면 이런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양털 핸들이 만들기 어려우면 가죽으로 좀 짧은 핸들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가방을 뽕 빼고 들고 다니려고 좀 긴 핸들 하나, 짧은 핸들 하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올 겨울에 다른 가방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정말 이쁩니다. 가방 만들기 쉬우니까 가능하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정말 강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뒤에 패턴 이어붙이는 법 영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건 뭐 가르쳐주고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 A, 이 선을 잘라서 B, 이 선에 맞춰서 올려 붙여요. 그리고 이 외곽선대로 자르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패턴 2장 가져와서 이 선을 자르고 이 선에 맞춰서 올려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자석 패턴은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저 패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 패턴 연결하고 자르는 것도 끝! 다들 예쁘게 만드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